양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뜨거웠던 테마주들은 식을 줄을 모르는 김인데요. 실적에 대한 영향도 종목별로 여전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을지 스타캐치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증권통통에서 보실 거고요.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확실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1위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위에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조회상위 리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오늘은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6만전자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6만 원 선에 대한 지지도가 오늘 종가까지 좀 계속 유지가 될지가 좀 체크 포인트고요. 2위를 보시면 미증시도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 지난주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게 되면서 다우지수도 물론 장중에는 흔들리긴 했지만 1%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져가게 되면서 32,4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리튬과 관련해서는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만큼 주목을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양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오늘 두 자릿수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 이상 오름세 구간 나타나면서 금양 역시나 조회상위 3위권까지 상당히 큰 폭의 랭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4위의 LG전자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차트 방향이 확실히 위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저가에서 이제는 확실히 반등을 하는 것일까 기대감을 모으는 가운데 LG전자도 오랜만에 조회상위 리스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오늘 좀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카카오뱅크 하락하고 있고요. 확실히 플랫폼 관련 종목들은 그렇게 좋지 못하는 모습으로 관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A 법안 자체가 살짝 유예가 될 수 있다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되면서 오늘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좋은데 2차 전지 쪽은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 정도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IRA 법안 수혜를 또 받는 종목이 포스코케미칼인데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 이상의 상승 탄력을 현재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보시면 7위의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하게 관측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는 좀 끝나지 않을까, 이제는 좀 빗장을 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12% 정도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말 중에는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선을 그었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의류주들이라든지 화장품 관련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장중에는 시장 분위기 따라서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작용합니다. 9위에는 네이버가 있는데요. 네이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기대했던 대로 상당히 이상 좋은 실적을 냈는데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습니다. 6개의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좀 돌아서게 되면서 오늘은 좀 하락 쪽으로 나타나는 모습까지 현재 관측이 되고요. 10위에는 코스피 지수가 있는데 현재 상승 탄력 계속 높여가면서 2300선 후반대까지 안착하는 모습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회상위 리스트 점검해봤고요. 다음으로 관심상위 리스트도 확인해 보시죠. 네, 여기에는 확실히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쪽으로는 관심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1위에는 성일하이텍, 3위에는 세비캠, 그리고 4위에 에코프로까지 있는데 오늘은 제각각의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은 보시다시피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세, 에코프로는 반면에 살짝 오르는 모습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2위에는 유니테크노가 올라와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없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정도를 기록하는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관심상위 리스트를 보시면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하나가 바로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쪽으로 체크해보시면 오늘 히림이 5위권에 위치하면서 일단은 약보합권 정도,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살짝 좀 전환이 됐는데 여튼 보합권 정도에서 좀 관망세에 나타나는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7위에 코오롱 글로벌도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이 올랐던 한미 글로벌이라든지 기존의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에서 조금씩 더 확장되는 모습인데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원팀 코리아에 포함이 된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급등이 있었고 한 차례 더 오늘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9위의 유니트론텍도 함께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네옴시티 관련 종목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관련해서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6위에는 포스코케미칼 올라와 있는데 확실히 관심상위 그리고 조회상위에서도 계속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은 확실히 살짝 분위기 꺾여 있는 모습이고요. 10위권의 금양도 관심상위 리스트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튬 관련해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계속해서 신고가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들 체크해봤고요. 특징주 3가지 차트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지난 4일에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중국과 홍콩 증시가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 중이죠. 지난 6일에 중국의 CDC와 위생건강위원회, 교육부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을 좀 열었는데 정부의 통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나 후샹 CDC 부국장은 코로나19 예방과 통제와 관련한 전략적 조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방역의 과학적 수준과 정밀성을 높여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좀 있었던 제로 코로나 조기 종료설이 주말 중에 부인이 됐고요. 결국에는 중국의 사업 비중이 높았던 화장품, 의료 관련 종목들의 기대감도 동시에 꺾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쪽으로 상당히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증권가의 평가를 좀 보시면 3월에 있는 양회 전후로는 유의미한 정책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들 보시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까지 아모레퍼시픽 좀 급격하게 움직여서 5분 봉통에서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그래도 낙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상당 부분 줄여가는 모습인데 음봉과 양봉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차트가 좀 상당히 좋았고요. 높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오름세 구간이 폭발적으로 올랐었는데 11만 원 선까지 터치했고 1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일단은 확실히 이 아모레퍼시픽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는 8거래일째 매집에 들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히 매도 물량 빠져나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세적으로는 3% 정도 하락세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오늘 실적 발표 있었던 네이버 보시겠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3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좋지 못했는데요. 3분기 정확하게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2조 573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3,3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봤을 때 19.1%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3분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요. 반면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5.6% 줄어들었습니다. 6개 분기 만에 역성장을 했다는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역시나 경기 침체, 이거에 따라서 광고 시장도 위축됐고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도 있었습니다. 성장세가 주춤해지는 모습이고요.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이 2,285억 원이었는데 지난해보다 2% 조금 넘게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던 이유에서는 비용 증가도 좀 있었는데요. 3분기 전체 영업비용이 1조 7,271억 원으로 25.4%나 늘었고요. 신규 인수법인을 편입하고 사업 확장을 하게 되면서 채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도 함께 좀 리스크가 되고 있고요. 최수연 대표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앞으로는 신규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사업 간 시너지를 확대하며 시장을 개척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좀 나오게 되면서 네이버 주가도 한 차례 더 꺾이고 있는데요. 일봉통에서 그동안의 흐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주가 계속해서 하락세 길을 걸어왔죠. 카카오처럼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으로 차트가 많이 밑쪽으로 내려왔는데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것일까요? 얼마 전부터는 이렇게 바닥 부근에서는 약간 올라오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오늘 큰 폭의 하락세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최근에 뜨거운 네옴시티 관련 종목 그리고 신규로 편입된 유니트론텍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오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수요 리야드의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정부와 민간기업 22개사로 구성된 원팀 코리아 수주 지원단이 제2의 중동붐을 목표로 야심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사우디 교통부와 주택부, 대중교통공사 등 현지 정부의 주요 인사와 발주처를 초청했고요. 우리 기업을 알리는 한국 사우디 혁신 로드쇼를 개최한 것인데요.
이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71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등 이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사전 탐색전을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로드쇼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K건설의 비전을 주제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쏟아냈는데요. 이 로드쇼에 참여한 기업들을 보셔야겠죠. 총 22개사가 참석을 했는데 건설사가 절반인 11개사였고요. 건설사 이외의 참여사 11개로 구성이 됐습니다. 건설사는 잘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포함이 됐고요. IT 업체 4곳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KT 등 있고요. 이 모빌리티 업체 2곳이 있었는데 모라이 그리고 토르드라이브입니다. 스마트시티 업체 3곳, 포테닛을 포함해서 포함이 됐고요. 스마트팜 업체 2곳, 포미트와 엔신까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관련 종목들 가운데 방금 언급드린 모빌리티 업체 토르드라이브가 있는데요. 이 유니트론텍이 토르드라이브의 지분 8.8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네옴시티 관련 종목으로 유니트론텍이 좀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이런 부분들 반영하면서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유니트론텍 보시면 10월부터 상승 탄력 상당히 높여왔고요. 이번 달 들어서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아래쪽으로 보시면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좀 실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요. 일단 오늘도 상승폭이 좋기는 했었는데 오름폭 자체는 줄여가는 상황입니다. 200일 평선 돌파는 나왔는데 음봉으로 전환된 상태여서 추가적인 흐름들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이와 관심상이 리스트 봤고요. 특징주 3가지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 시간이었습니다.